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살인상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상생. 뭐, 관인상생이랑 이제 별반 차이는 없지만, 살이라는 것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이제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변화무쌍하고, 일이 조금 힘들죠. 정관보다는 많이 힘들다는 것은 이제 살이에요. 평감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살인상생이죠. 그래서 정관을 만났을 때의 관인상생하고 살인상생은 조금은 다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사주를 통해서 신해, 병신, 임신, 경자, 네, 여자이고요. 여자. 그러면 대운이 이제 순행하죠. 병신, 정형, 무술, 경자, 신축, 임민. 먼저 월령은 이제 편인 월령이에요. 편인 월령. 그래서 이제 월령을 쳐다보면 이제 신금이 있죠. 금생수 하니까 편인 월령이고, 이것은 뭐냐면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인인사의 월령에 음관이 투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단 편인 월령으로서 일단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편인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격도 편인격이에요. 편인인데 자세히 아무리 쳐다봐도 그 관이 없어요. 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해중의 무토, 신중의 이제 무토라는 이제 관이 이제 암장되어 있는 거죠. 암장되어 있어요. 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편인이 왕하다. 편인이 왕하면 관설한다고 그랬죠. 관이 설기된다. 그래서 사주가 편인이 너무 왕하면 정관을 설합니다. 정관을 설하거든요. 근데 편관으로 되어 있으면 관을 설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이제 관설을 한다면은 재생살이 필요해요. 재생살을 해줘야 관이 자꾸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무토가 관인데 이게 설된다면 화생토로 자꾸 힘을 실어줘야죠. 그게 이제 재가 없으면 완전한 관설이 되는 거예요. 뭐 직업이나 남편 복이 없다라고 자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이 있어요. 연애도 있고 해자로 근이 내렸고 신중에 임수도 약간 장생기를 얻었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는 편인이 왕하다. 인성이 너무 왕하니까 관은 설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환경 자체가 편인이에요. 편인이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어떤 뭐냐면 그 변화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능력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현장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관이 암장되어 있으니까 조직이 작다. 조직이 작다. 관설되다. 왜 관설이 되냐면 이게 목생활을 안 받았어요. 화가. 그래서 목생활을 안 받았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태양은 원래 저 우주에 있기 때문에 꺼지질 않아요. 태양이 꺼지질 않고 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꺼진다는 말은 없어요. 목생화는 태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목이 커지는 환경이라는 거고, 10월이면 가을 되면 나무가 크진 않죠. 근데 식상이 암장돼 있어요. 해중에 간목밖에 없고.
병화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초보 때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편인이 너무 왕하면 정관이라는 기토를 만나면 반드시 관설시킬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려는 거죠. 관설이 되면은 이제 조직이 작고 또는 뭐냐면 임무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소소한 일이나 허드레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임무를 부여받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능력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인성 능력은 탁월한데 나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관이 너무 작아서 소일거리를 하는 거예요. 소일거리. 그냥 요즘 말로 알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바 수준. 근데 어디 가서 시간제 일하는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편인이 왕하면, 인성이 너무 왕하면 관을 설할 수 있다. 그리고 재생관으로, 재생살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이 너무 왕해서 관설됐다. 그리고 조직체가 일단 작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환경에서 정인이 아니니까 눈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관설이 되면은 남편이 무능할 수 있다. 남편이 무능할 수 있거나 남편 복이 이제 부족해진다. 남편 복이 부족해진다. 부족하다. 그래서 재생살이나 관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보충이 된다고 치고, 일단은 이제 관설이 되니까 직업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보충하는 재생관, 재생살을 해주기 때문에 자꾸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월이지만 일간이 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이 있고 비겁은 없어요. 근데 천간에 비겁이 드러나 있지는 않고 이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일을 찾아서 그런 일은 잘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관성이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이제 편인이 이제 관설을 할 수 있으니까 관도 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편인은 살을 불러오는 걸 좋아해요. 살. 그래서 편인은 살을 불러오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편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적인 것보다는 비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편인은 비현실적이다. 체제도 정규직 체제보다는 약간 이제 정규 체제에서 벗어난 일반 이제 사조직 이렇게 이제 금방 없앨 수 있는 그런 조직 성향도 편인입니다. 근데 편인이 왕한 사람들은 어느 틀을 만들어 놓다가 또 다른 틀을 또 만드는 이렇게 변화적 틀을 많이 사용하는 성향들도 나타나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는 이제 관이라는 것이 암장돼 있어서 작다. 그래서 편인이 왕하면 살도 무토가 무진해가지고 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상이 없어요. 이제 나의 뭐냐면 내가 이제 인성으로 준비를 했다라면 식상으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 식상으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조금은 또 부족해요. 자기만 잘하면 자기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거나 자기 실력만 쌓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도 무력하지만 식상이라는 자기 실력들이 이 병화를 생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분은 뭐냐면 편인이 왕하고 살이나 그 편관이나 정관들이 있으면 설이 될 거예요.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죠. 그래서 작은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조직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큰 조직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는 편관을 만나서 살인상생을 하는 거예요. 살인상생을 하면은 이게 편관이 크면 조직이 큰 건데 비겁이 더 있어야 조직이 크다고 그랬죠. 일단 재생관이나 재생살은 이제 규모가 작은데 그것이 비겁을 치게 되면 이제 조직이 크게 이제 확장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어디에 이제 뭐 무토나 어디에 진토가 있고 이제 개수같이 겁재가 있으면 이런 것은 조직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런 조직에서 움직이게 돼 있고 조직 생활도 큰 데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주는 편이 왕하고 살이 적기 때문에 실살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작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할 수 있죠. 이 환경에서 뭐냐면 식신이나 상관생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제 오고 있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장사하면 망하죠. 망한다 이거죠. 망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식신생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이 활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망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없기 때문에 재성을 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재가 오면 바로 쟁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견하고 겁재가 있기 때문에 쟁제 성향으로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손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물 손재는 뭐냐면 이제 쟁제할 수 있으면 쟁제가 되면 이제 재물 손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제를 막는 것은 재생관이 되어야 쟁제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힘들죠. 처음에는 이제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어디에 개수가 있다고 치면 겁재가 있는 거잖아요. 겁재. 이게 이제 이것은 뭐냐면 겁재예요. 겁재는 뭐냐면 재생관 한 기토나 무토가 있어서 얘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를 잡으려면 쟤를 이기려면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겁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주는 정사, 갑진, 신, 여자의 갑진, 을사, 정리, 무신, 기요, 경술. 이렇게 가죠. 근데 진 중에 원래는 을목이 들어있는데 간목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진술충미월은 지장간에 양이 있어도 드러나면 격이에요. 이거는 이제 편관 계절. 원래 자기 계절은 정관인데 이렇게 드러난 모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있어요. 관인상생이죠. 그러면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진월에 을목이 난데 간목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자니까 남편이 공무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자체에서. 그게 이해가 처음에 이제 안 가는데 오행을 이제 알고 나면 이해가 가는 거죠. 하여튼 진중에 을목인데 간목이 드러나 있어요. 이게 원래 나는 뭐냐면 이 계절에 태어난 월령 계절에 을목인데 드러난 건 간목이에요.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현재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한다. 이렇게 보고 일단 관인 됐어요. 관인 상생이 되어 있고, 일단은 뭐냐면 상관을 또 봤어요. 관인 상생하고
관인상생하고 관인상생을 했는데 관인상생을 했다. 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관인상생을 하면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임무수행자인데 과연 이 정화가 가서 이렇게 화생토를 할 거냐 보는 거예요. 화생토를 하면 임무수행을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된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사화도 있고 그래서 일단 관인상생인데 상관을 봤어요. 상관. 그러니까 관인상생에서 상관을 본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육이라고 해요. 교화자. 네, 나중에 이제 직업론에 보면 문화예술 춘하절의 정화는 예술이거든요. 예체능이거든요. 예체능 진로적성 때 나올 건데 예체능이에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 이런 거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분도 이제 교육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그 사주가 살이에요. 살이라는 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많고 약간 권력적이라는 것은 살인데 일단은 그게 환경이 남편이 쓴다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쓰고 자기는 정관으로 관인상생하고 상관을 봤을 수 있고 살인상생으로 상관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것은 오행적으로 원칙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간목이 원래 이 계절에 간목이 나오는 계절은 아니잖아요. 진월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을목 나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근이 있고 인성이 왕해요. 인성이 왕하고 일단 이제 이 관성이 이제 서서히 뭐냐면 정화는 물기를 빼요. 물기를 빼는데 수가 뭐냐면 암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재생관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정화는 진토에 저기 뭐냐면 기르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병화 같이 기르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물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편관이 정화, 예체능, 손재주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저기 뭐냐면 손재주라든가 기술 이제 정화는 뭐냐면 춘하절에는 예체능 기질이에요. 추동절의 병화가 또 예체능 기질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화니까 예체능 기질이 있다고 그랬죠. 예체능. 그래서 선생님을 하지만 예체능 선생님이에요. 예체능 선생님. 남편은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관인상생이에요. 관인상생은 환경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조직 생활이 일단 맞다. 그러면 이 관을 인성을 제했어야 되는데 인성을 제하면 이 관도 죽거든요. 인성이 없어지면 그 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재성이 만약에 있어가지고 인성을 딱 날리면은 이 관성은 금극목을 해서 나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관인상생 조직인데 재성이 왕하지 않아서 개인 사업은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사업을 권장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조직 생활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도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정관은 정의를 생각했을 때 관인상생이라고 한다. 만약에 정관은 편인을 만나면 관설을 한다는 거예요. 관설할 때 재생관으로 보충해야 돼요. 편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관을 설할 수 있다. 관을 설할 수도 있지만 정인도 있고 사주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고 막 그래요. 이 계절에는 원래 정인 쓰는 계절인데 정화가 투간돼가지고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화도 이제 지지에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그냥 관인상생, 살인상생 해가지고 상관을 보았기 때문에 상관을 제해가지고 관을 구했다 또는 사를 구해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주다. 그래서 교화를 하는 곳에 목적을 둔 사주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육친 붙이기가 빨리 안 되는 데다가 관인 상관을 제했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상생 상관을 봤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할 때 진중에 무엇이 투관했냐, 간목이 투관했구나, 편관 월령. 원래 태어난 것은 을목인데 을목이면 정관으로 관인상생하는 거지만 편관에 드러나 있는 살인상생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헷갈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은 초보자들이 보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춘하전에 정하는 예체형 손재주 기술을 가졌겠다. 그래서 이제 손재주가 상당히 있고 손으로 하는 예체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에 이제 살인상생인지 관인상생인지 초보자들은 일단은 편인이 있으면은 정관인지 편관인지 보고 정관 편관은 또 인성이 편인인지 정인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사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간명 전까지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냥 막 하면 이제 초보자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일단 초보자들은 원령이 무엇이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는 진술충미에 근할 수 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화는 뭐냐면, 진토가 이제 화기를 어느 정도 식혀줄 수 있다. 열기를. 이런 열기를 식혀주니까, 목을 약간 키우는 작용도 약간은 큰다라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재배하듯이 약간은 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성이 일간을 어느 정도 생해서 이 상관을 인성이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화급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의 목적을 둔 사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진 중에 을목은 원래는 진 중에 을목이 자기 계절이에요. 가지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진월이면 가지가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을목이 뭐냐면 여기 자기 계절이에요. 이게 진월이는 자기 계절 여기인데 지금 이 간목이라고 진월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고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남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는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환경에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간원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그냥 근이 뿌리가 있고 관이니까 조직생활하고 상관을 지으니까 이것은 교화의 목적을 둬서 반드시 이제 사고들을 보면은 관인상생하고 상관을 해하면 꼭 뭐냐면 교육자들만 상관의 버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성이 학문으로 가리키니까 교육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쭉 뭐냐면 이제 관인상생, 살인상생에 대해서 사주 예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주를 바라볼 때 글자만 바라보지 말고 어떤 것들이 만났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